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출전 종목까지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샵 3772번 문자 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나는 문자를 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QR코드 켜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들과 함께 출전 후보 종목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를 네.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2차전지 사실 관심이 계속 있는 종목이고 섹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를 손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준 다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손을 대기에는 손이 잘 안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첨보는 국내 LFP 배터리 관련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테슬라가 LFP 3원계 모듈을 활용하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LFP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최대 수혜주로 첨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첨보 같은 경우는 F전해질이나 F전해질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P전해질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LFP 확대로 인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원재료를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30% 정도의 원가 하락을 이끌어내서 중국과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정말 좋은 섹터고 앞으로도 전도 유명한데 문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첨보에서 그걸 미리 먼저 선반영을 해서 원재료부터 낮추고 LFP 쪽을 손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 종목 워낙에 힘이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역회된 숄더 자리 나오고 다시 장기 평대를 돌파해서 한번 장대 한번 나왔다가 오늘 조정을 조금 주고 있는데 눌림목을 주는 한 25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첨보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첨보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원래 오전장에 관심 종목으로 픽해놨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목표가 부근까지 정말요? 네, 달성 중이어서 일단 종목에 대한 브리핑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해성 DS라는 종목을 오늘 좀 픽을 해보려고 했고 사실 출전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최고가 구간이 지금 49,7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목표가로 원래 5만 원 제시해서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해성 DS를 좀 주의 있게 봤었던 이유는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부품이자 구조 재료인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판을 제조하는 이제 업체라서 그 K 반도체 칩스 법안에 대한 수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주쌤이 방송에서 이제 틈틈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2차 전지 섹터로 이래서 한번 상승세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바통 터치를 이어받는 거는 기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관련 수혜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고 사실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에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서 이 종목을 제가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래 5만 원으로 봤었던 이유는 주봉상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60 주선 구간대까지는 1차 매물대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1차 매물대 돌파하면 이제 그 다음 구간 또 상향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가 봤었던 단기 목표가 구간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마 눌림목도 줄 것 같은데 눌림목 주면은 제 차 나중에 또 다시 주식 빅리그에 제가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5만 원 구간대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주쌤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7,0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 공략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관심 정도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가 아쉽게도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출전 종목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성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실적 정말 좋은 종목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곽강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라서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담아놓으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미리 매집을 해서 지금 상한가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눌림목에서 모아놓은 종목들이 나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을 크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원사업도 그런 계열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19년에 593억이었던 실적 2020년에 680억 그리고 21년에 1057억 올해는 4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5%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폴리머 안정제라는 게 플라스틱이 있으면은 플라스틱을 그냥 이렇게 형판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안정시키는 안정제를 넣어서 플라스틱을 성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머 안정제라든지 연료 첨가제들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스 원샷이나 여러 가지를 쓰실 수도 있는데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에 넣을 때 들어가는 연료용 첨가제들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코팅제나 거기에 들어가는 안정제들을 만들고 있는 화학제품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정말 양호한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영업이 거의 연에 2배 가까이씩 올라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올리는 흐름들을 벌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뭐 2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도 정고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 송원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식와이프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네. 가져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슈도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이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기 시작했지만 수소 산업도 계속해서 지금 뒤따라오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을 보니까 수소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싶을 만한 종목을 찾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상하프로테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공장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캡 어세이라는 그런 장비를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력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역시도 지금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하프로테크가 또 관계사로서 같이 좀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최근에 LNF,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역시도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억 원대이지만 추후 이렇게 지금 수소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소재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느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0년도에도 최저가 7,400원대에서 78,000원대까지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전고점 구간 오늘 돌파해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음봉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건전한 음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그런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구간에서 눌리면서 매수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신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회사입니다. 내가 우리가 간편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안면 인식 인증 같은 걸 해서 또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제공하는 회사고 주로 이제 B2B 형태로 회사 대 회사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AI 아바타의 보안 인증 체계에 특허를 최초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달 27일에 뉴스가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와 특히 AI 섹터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 메타버스 쪽으로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면 한번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장세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 18억을 찍었었는데 2020년에 131억, 21년에 177억, 올해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에 50% 이상씩은 영업이익 상승을 해주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빠르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계속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메타버스 섹터들 그리고 AI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에 인증하는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들이 성행을 했을 때 보안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각도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드림 시큐리티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출전 후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였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마지막 출전 후보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기업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주쌤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소재 관련주까지 정말 골고루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는 주력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주쌤이 계속 발굴을 해오는 거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이 가져온 세 번째 종목은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저가 배터리로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로 계속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쪽에서는요. 하이만간 제품 개발로 계속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하이만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원계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 밀도는 또 비슷한 수준이라서 오히려 이 중국의 그 LFP 배터리를 압도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로 망간 및 실리콘 망간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 심지어는 이제 1위까지도 지금 엿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쌤도 좋아하는 그런 밈이 있잖아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1위, 세계 유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밈까지도 이제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흐름 유도 전망하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서 주가상으로는 아직이지만 매출액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5천억 원에서 7,700억 가까이 지금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5배 정도 가까이나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 2차 전지 그 소재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종목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2개월 정도 지금 행보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미 앞전 지금 1월달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6,700원 구간대 다시 한번 더 재차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상 상승 전환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은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시세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매물대 구간만 좀 크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태경산업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출전 후보 종목들을 각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출전시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출전 후보 종목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드림 시큐리티를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좋고 네. 저는 메타버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기는커녕 지금 발자국도 지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갈 자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나 코스닥 섹터의 특징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갑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올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약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막 몇십 조짜리 회사, 시장, 몇백 조짜리 시장에 이 시장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갈 거야. 이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로 우리가 코스닥은 특히 눈을 기울여야 된다. 그중에 메타버스 섹터가 가장 두드러지는 우리의 밀접한 그리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안 문제는 앞으로도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드림 시큐리티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3,470원인데 한 3,5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만 잡아도 한 4,500원대 전에 이제 올라갈 때 저항을 맞았던 자리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은 일단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상도 갈 수 있는데 그때 나중에 2차 목표가를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3,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 드림 시큐리티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출전 종목인 상하프론테크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금 150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쌤이 수익률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중소형주 위주로 출전 종목 가지고 오다가 그래도 우량 섹터군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전기차 관련 이슈와 함께 앞으로 계속 성장 산업인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 오늘 구간에서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빠져주면서 매수 구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손절가,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32,000원대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한다는 관점에서 3만 원대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1차 매수한 상태로 들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만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전에 이 종목이 78,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 구간 또 주쌤이 보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또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도달했었죠. 상하프론테크 1차 목표가는요. 지금 주봉상 120주선 기점으로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요. 이 구간이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시월선 구간대에서 저항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 구간은 일단 1차로 4만 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응하는 종목은요. 상하프론테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선별하시라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